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세를 끼고 대출을 받아 매입했던 30평대 아파트가 최근 경매 시장에 나왔습니다. 감정가는 7억 정도, 두 차례 유찰되면서 가격은 40%나 떨어졌습니다. 8월, 9월 이후 매매 거래가 거의 없어요. 대출 단속하고 하니까 영향이.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 매물도 최근 경매에 붙여졌는데 낙찰가율은 80%대에 머물렀습니다. 지금 이자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순차지요. 대출 받은 게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내놨는데 안 된 거지. 그래서 경매 받아가지고.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는 380건으로 2015년 4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전보다 2배 이상 급증했는데 전국적으로 봐도 3,493건, 전달 대비 약 19% 늘어나 3년 11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노원, 도봉, 강서 등 외곽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유찰 사례가 늘면서 낙찰률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집에 내놓는 사람들이 늘었는데 최근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한 관망세가 확산하면서 늘어난 매물이 소화되지 못하다 보니 벌어진 현상입니다. 거래가 위축되고 매물은 쌓이면서 지난달 서울과 수도권의 매매 가격은 전달보다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한 그런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경매 시장으로 유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경매 물건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남권은 고가 낙찰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외 지역은 유찰이 거듭되는 등 경매 시장에서도 매매 시장과 마찬가지로 양극화가 뚜렷한 모습입니다. SBS 하정은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2,000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지난 8월 전용 84제곱미터형이 12억 7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9월 들어 매수 문의가 크게 줄면서 7천만 원 내려간 급매물이 계약됐습니다. 많이 줄었죠. 시골에 신고도 한 달에 두세 개밖에 안 되는 그것도 실입주자들. 급한 사람들은 다 팔고 다른 데로 옮겨 가버렸고요.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0.01% 떨어졌습니다. 실거래가 지수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이전 거래가와 비교해 산출하는데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하락한 건 지난해 12월 이후 9달 만, 올 들어 처음입니다. 9월부터 대출을 더 엄격하게 죄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 데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 명목으로 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유주택자의 대출을 제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역별로는 강남 3구와 강동구는 0.86%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은 0.42% 내렸고 은평구와 서대문구 등은 0.9% 하락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 7월 만 건에 가까웠던 거래량은 8월에 6천 건대로 하락하더니 9월엔 3천 건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진 데다가 단기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경계감에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약세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이런 추세는 적어도 연말까지는. 지난달 말까지 신고된 매매 계약을 분석한 결과 9월에 이어 10월에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0.36% 하락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대출 규제에 따른 관망세가 확산하면서 부동산 매매 위축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년 2개월 만에 3.5%였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무리하게 빚을 내는 영끌족을 향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한은은 1%대로 안정세에 접어든 물가 상승률과 한풀 꺾인 가계대출 증가세를 고려해 오늘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38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로 그간의 긴축 기조를 종결했지만 한은은 미국처럼 빠른 추가 인하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해외에서 50bp씩 떨어진다고 우리도 이제 50bp씩 떨어지겠구나. 그러니까 돈 빌려도 문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경고를 드린 거고. 이번 금리 인하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제가 연끌 쪽한테 얘기하거나 그럴 때도 제가 부동산 가격을 예측해서 어떤 내릴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투기적인 걸 경고한 것은 아니고 한동안 이자율 수준이 예전에 0.5% 수준으로 갈 그 가능성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으면 빌려서 투자할 경우에 이자율이 낮아서 곧 비용이 작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를 한 거고요. 이 총재는 갭 투자를 하고 싶으면 자신이 금융 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최희원입니다. 노원구의 2천여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지난 3월 전용 41제곱미터가 2억 5천만 원에 팔려 한 달 전보다 1억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올랐다 계속 오르고 있다면 그런 얘기 있는데. 도봉구의 이 아파트도 2달 만에 1억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03% 올라 6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약세 지역으로 불리는 금천, 관악, 구로도 2주 연속 올랐는데 노원, 도봉, 강북은 유일하게 계속 하락세입니다. 노도광 지역은 3, 4년 전 저금리 부동산 호황기 당시 이른바 30, 40대 영끌족들이 많이 몰렸던 곳입니다. 중저가 아파트가 많아 첫 내 집 마련 수요에 갭 투자 수요도 많았는데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더 버티지 못하고 급매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영끌족을 중심으로 집주인들이 매물을 싸게 내놓는 데다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투자 수요 역시 감소한 게 주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이 지역 갭 투자가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새입니다. 9억 이하 대상인 신생아 특례 대출도 영향을 미쳐 올 1분기 서울에서 노원구의 거래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어제 3월달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고. 당분간 약세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거래량 증가에 급매물이 소화되면 하락 움직임을 멈출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